제가 뭐 군대에서 복무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위험한 물건들을 좀 자주 다루는데, 한 번은 제가 어이없는 실수를 한번 해서 동료가 한번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 좀 빠질 뻔했어요. 다행히 인명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때 정말 난감해가지고 그걸 계기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하루에 하나씩 먹는데, 이 약이 특수한 약이라서 마약류라서요. 그래서 간부들이 이걸 따로 보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을 제가 간부에게 제출해서 간부가 따로 보관하게 한 다음에 아침마다 제가 그 사무실에 찾아가서 하나씩 받아서 복용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힘들 때가 특히 2등병 1병 때인데, 제가 그때 약을 먹기 전에는 조금 실수도 많았고 기억할 거 자꾸 까먹고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좀 선임들이나 상관들에게 정신 차려라, 왜 그러냐, 좀 이런 얘기를 좀 덜어 듣고 했었는데, 약을 먹고 난 이후에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많이 괜찮아졌고요. 특히 이제 선임들이나 상관들이 이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센스 있게 한 거죠. 이렇게 책임지지 못한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해서 오히려 칭찬을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최근 군대에서 제대한 박영수 씨는 평상시 누구보다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공부도 잘해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성격도 좋아 주변에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대에 가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작은 규칙이라도 완벽하게 요구받는 군대에서 자꾸만 실수를 했던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닌데 반복되는 실수. 박 씨는 군대 생활이 지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일단 군대 처음 와서 긴장된 것도 많았고 이래저래 정신이 없는 것도 많은 와중에 자꾸 똑같은 실수 반복하고, 뭐 상관이나 뭐 동기 선임들이 한 말들 얘기해도 한 번에 못 알아듣는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아서. 박 씨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자 인터넷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 ADHD가 자신의 증상과 유사하다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대학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통해 ADHD를 확진받은 박 씨. 약물 치료 후 눈에 띄게 증상이 호전되며 무사히 제대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제가 못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그냥 원래 이런 거구나, 그냥 어쩔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진단을 받으니까 더 나아질 수 있다, 차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안심됐습니다. 더 나아질 수 있구나 생각해서. 박 씨처럼 성인 ADHD라는 질병에 무관심했다가 군대에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미국 정신과학회에 따르면 5% 정도가 ADHD 환자군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검사하는 경우는 1% 미만일 정도로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어릴 때 ADHD를 알았던 환자의 절반 정도는 성인이 되면 증상이 거의 사라집니다. 하지만 2.5%의 유병률이라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전문의들은 어릴 때부터 ADHD 치료를 받은 환자의 경우 군 생활에 문제가 거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모른 채 군대에 갔을 경우 본인도 힘들지만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뭔가 이렇게 조직 생활에서 이제 좀 지시에 따라 가지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지시를 놓치기도 한다든지, 뭐 시간 내에 뭐 끝내야 되는 걸 못 한다든지, 그리고 행동을 하라고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차분하게 어떤 계획에 따라서 행동이 아니라 그때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해버리는 충동성이라든지, 뭐 말을 막 하는 거라든지, 이런 식의 문제가 되는 거라서 이제 정해진 뭔가 혼자서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단체 활동에서 뭔가 조율해야 되는 데는 좀 튈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쟤 뭐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좀 뭐 반항하는 거 아니야? 내지는 뭔가 모자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데려가면 이제 쉽게 관심사병이란 말도 듣게 되는 거고, 본인 입장에서는 애를 쓰는 데를 자꾸 놓치니까 억울하기도 하는 거고, 예. 그리고 때로는 해도 안 되니까 뭐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게 생기는 경우도 많은 거고요.
50대 회사원 김상철 씨가 성인 ADHD 검사 결과를 확인하러 왔습니다. 평상시에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전날 빨래를 널었던 것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또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잘못 봐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겁도 났습니다. 최근에 기억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느꼈었는데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가 끝나자마자 그 제일 앞에서 대기하던 중에 신호가 바뀌는 거를 다시 좌회전 신호가 왔다고 착각을 하고 그 앞으로 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날 뻔했었습니다. 근데 앞차가 다행히 서줘서 이번엔 넘어갔는데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그 다음에 여행을 기대할 수 없겠다. 그럼 왜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지금 같은 착각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이 향후에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김 씨는 대학병원에서 CAT라고 부르는 인지검사와 설문지 검사 등 2가지를 측정했습니다. 특히 인지검사는 5가지의 주의력을 상세하게 검사하는 것인데 시각과 청각 자극이 복합적으로 들어올 때 부담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시각상에 있어서 숫자를 따라가는 것뿐 아니라 뭐 소리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들으면서 따라가는 경우에 경우수가 뭐 동시에 한 서너 개를 같이 따라가야 된다거나 경우수가 듣는 거가 같이 시각과 청각이 겹치는 경우는 특히 혼선이 많이 돼서 그런 증상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14년 스웨덴의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성인 ADHD 환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1.5배에서 2배가량 높았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약물 치료를 받은 ADHD 환자의 교통사고 위험이 58%까지 감소했다는 결과인데요. ADHD 환자는 주의력이 떨어지고 충동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운전 중 급작스러운 상황에 대한 대처가 어렵거나 과속, 신호위반 등의 위험 행동을 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병이었어 라고 깨닫게 되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치료 후에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치료하는 그런 병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성격적인 문제로 많이 치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성격이 원래 좀 그래. 남 배려 안 하고 역지사지 못하고 상대방 말 잘 못 알아듣고 네 할 말만 하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한마디로 좀 축약하면 좀 눈치 없는 사람, 좀 이런 평가를 받는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병일까라고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아까 같이 이제 조목조목 영역을 좀 따져보고 그렇게 기능상의 문제를 좀 따져보고 나중에 어떻게 보면 약물 치료도 일종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간 좀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한 3개월 정도 치료 후에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보자,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변화가 본인이 생각해도 뚜렷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치료가 더 이어지고 연장을 하게 되는데, 뭐 나중에 봤더니 이렇게 해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많은 어떤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여러 영역, 특히 운전이라든가 대인관계, 그다음에 업무 효율성, 약속 시간이나 시간 관리, 하여튼 우리가 영역을 한 10여 가지로 보고 있는데 그 영역상의 퍼포먼스가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지는, 스스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변의 어떤 객관적으로도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숨겨져 있는 성인 ADHD 환자를 찾는 것은 중요합니다. 군대에서의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등 각종 사고 위험을 줄여주고 삶의 질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ADHD 약물이 집중력을 올려준다고 해서 남용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공부 잘하게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이라는 오해 속에 정확한 검사도 건너뛴 채 약을 찾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분명한 건 환자가 복용하면 치료하게 되지만 멀쩡한 사람이 복용할 경우 없던 병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경 전달이 강화되어 집중력과 각성 효과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는데 과도한 용량을 먹을 경우 부작용, 의존, 내성, 금단이 심하며 오히려 불안감만 높아져서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ADHD 치료하는 약물로는 메칠페니데이트 계통의 약물인 콘서타나 메디키넷, 페니드 이런 약물을 제일 많이 한국에선 쓰고 있는데요. 이러한 약물들의 가장 큰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는 식욕 저하입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뇌의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가지 밸런스의 붕괴, 불면증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의 우울증이나 강박 이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어떤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ADHD 약을 먹었을 때 강박 증세나 우울 증세가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예외적인 것이지만 내가 평소에 조울증의 어떤 리스크 팩터, 그런 소인을 앓고 있던 사람이 원래는 병이 발병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DHD 약을 먹어서 내가 안에 갖고 있던 조울증 인자가 촉진되면서 조울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가끔씩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에 유의하면서 ADHD 약을 드시는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성인 ADHD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의 직업이 교수일 정도로 무능하지 않고 오히려 창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또 빌 게이츠가 어린 시절 ADHD를 진단받았다는 점이나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도 행동이나 성격에 관한 기록을 근거로 ADHD였을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오면서 질병에 대한 문턱을 낮춰주었는데요. 군대나 직장 등에서 같은 실수가 지속적으로 반복돼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다면 꼭 한번 검사를 받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